나는 사람들로 붐비는 강당 한가운데에 서서 내 운명이 담긴 봉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제 주위의 다른 참가자들도 저처럼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내가 4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다. 예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내가 가족들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단지 몽상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이다. 저 제니스 로드리게즈는 이 비즈니스 장학금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고 제가 늘 꿈꿔왔던 기업가가 되는 길을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냥 열어봐. 모든 게 바뀔 거야.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내 옆에는 언니인 사브리나가 발장을 끼고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온 듯 하품을 하고 있었다. 열어봐요. 그녀는 길고 새빨간 손톱으로 내 손을 만지며 재촉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봉투를 찢어 열었다. 내 눈을 사로잡은 첫 번째 단어는 후회였다. 계속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심연으로 떨어지는 돌처럼 가라앉았다. 아, 사브리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녀의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꿈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목구멍이 바싹 말랐다. 내 꿈, 내 미래는 냉정한 거절과 함께 꽉 닫혀버렸다. 집으로 가는 길은 사브리나가 가끔씩 한숨을 쉬고 전화를 거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나는 그녀가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가짜 동정심의 어조로 나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명을 지르고 싶다. 나는 그녀에게 닥치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두 손을 꽉 쥐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차가 집 앞에 멈췄을 때 어머니는 이미 팔짱을 끼고 문 앞에 서 계셨다. 그러니까 내 헛된 꿈이 드디어 끝난 건가요? 그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우며 물었다.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접수원의 일을 맡을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부엌으로 가서 아빠와 남동생 타이슨이 피자를 먹고 있었다. 봐, 여기 있구나. 아빠가 웃으셨다. 우리 집안에는 이 집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 타이슨은 맛있는 피자를 우적우적 씹으며 함께 웃었다. 어쩌면 너는 기업가로서의 꿈을 잊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몰라.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모든 사람이 CEO가 되기 위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나는 멈춰섰다.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나요? 나는 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복했다. 내 말은 봉급을 받는 노동자들,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대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사브리나를 봐요. 그녀는 큰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는 안정된 직업, 남편, 집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니? 꿈과 학자금 빚이지. 타이슨은 웃으며 피자 한 조각을 더 먹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고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는 이 기회를 얻기 위해 4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하고 이교대로 일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고? 나는 탁자에 손을 내려놓았고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당신은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느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또 꿈을 꾸는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성장해야 해, 체니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엄마 말이 맞아요. 탁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똑바로 서서 반복했다. 이제 내가 깨어날 시간이야. 어머니는 내가 드디어 항복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그들로부터 지원을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가방을 챙겨 문으로 걸어갔다. 어디 가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계획을 세워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진짜 계획이지. 내 뒤에서 그들은 다시 웃었다. 또 다른 꿈? 타이슨이 소리쳤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이름 앞에 멈춰섰다. 녀석. 내가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를 비웃지 않은 유일한 사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박하이, 우리가 얘기했던 사업 아이디어 기억나? 나는 그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불었다. 어라? 저는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내일 볼 수 있겠니? 나는 전화기를 접고 내 차의 백미러를 보았다.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단 한 명의 소녀도 다시 거절당하는 것을 못했다. 나는 이기겠다고 굳게 결심한 한 여성을 보았다. 그들은 내가 꿈을 포기하기를 바라는가? 안 돼요. 그들은 내가 평범함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가? 결코. 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그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더 이상 내 꿈을 비웃지 않을 것이다. 가인은 익숙한 커피숍을 골랐는데 그곳은 일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만큼 조용하고 우리 둘이 앉아서 인생을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붐비는 곳이었다. 그는 내가 밤새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던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가 깨어있다고 말할 때 나는 농담이 아니다. 가인은 몸을 뒤로 젖히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팔짱을 끼었다. 온라인 비즈니스 선물 시장?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워크시트를 열었다. 하지만 값싼 선물이나 지나친 사치품은 아니에요. 파트너와 직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지만 수천 달러를 지출하고 싶지 않은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선물 상자입니다. 그는 내가 이전에 연락했던 공급업체 목록을 훑어보았다. 이 세 공급업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그래. 그들은 시장을 확장하기를 원하지만 충분한 유통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면 더 나은 가격에 독점적인 제품을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가인은 휘파람을 불었고 그의 눈은 감탄으로 빛났다. 그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스타트업에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2,000달러요. 가인은 커피를 쏟을 뻔했다. 2,000? 그 돈은 어디서 구할 계획입니까? 내가 저축한 돈에서 5,000달러. 나는 그렇게 말하곤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내 차를 팔 거야.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차를 팔까요? 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최소 8,000달러를 벌어들일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놀라움에서 진지한 생각으로 얼굴이 바뀌었다. 체니세, 당신이 나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확실합니까? 만약 실패한다면 실패하더라도 모든 것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재빨리 말을 끊었다. 우리는 이익을 60대 40으로 나누고 6개월 후에도 이익이 없으면 다른 일자리로 당신의 투자를 갚을 것입니다.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처럼 그도 나를 믿어주길 바란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흐른 후 가인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그와 악수를 했다. 뭐든지 바로 잡으세요. 그는 진지했다. 모서리를 자르지 마십시오. 고급 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전문적인 인터페이스와 강력한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반신반의하며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거래.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족들이 나에 대해 하는 모든 말을 거의 무시했다. 낮에는 여전히 소매점에서 교대 근무를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가이와 나는 쉬지 않고 일했다. 더 많은 공급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웹사이트 디자인 녀석. 우리는 모형을 만들고 배송비를 계산하고 마케팅 계획을 세웁니다.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적은 없었지만 그렇게 열정이 넘쳤던 적은 처음입니다. 우리 가족은 계속 비웃었습니다. 제프 베조스,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아빠가 웃으셨다. 쫓는 대신 괜찮은 직장을 구하지 않을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진짜 직업인 것 같네요, 맙소사. 사브리나가 웃었다. 나는 대답하지도 논쟁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우리 회사가 곧 공식적으로 문을 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인 아테나가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초대했다. 요즘 이 행성에서 사라진 것 같군요. 나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친 듯이 웃었다. 그녀가 미처 묻기도 전에 내 전화벨이 울렸다. 이메일, 새 주문.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문을 열었다. 체니세, 괜찮아? 아테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스크린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이 지역의 선도적인 부동산 회사는 VIP 고객을 위해 100개의 맞춤형 선물 상자를 주문했습니다. 아테나는 숨을 헐떡였다.
$250,000가 넘는 계약이군, 아테나.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단 한 번의 주문으로 $25 이상을 벌었습니까? 나는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이메일. 새 주문. 시애틀에 본사를 둔 한 기술 회사는 임원을 위한 선물 50상자를 원합니다. 이메일. 새 주문한 고급 호텔 체인은 VIP 투숙객에게 200개의 선물 상자를 배포하려고 합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테나. 숨이 막혔다. 우리는 하루에 $5,000 이상을 벌었습니다. 1년 동안 현실에 대한 경멸, 조롱, 거짓말을 견뎌낸 후 나는 해냈다. 나는 더 이상 몽상가가 아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내가 이겼어. 나는 이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던 날, 가족들은 거의 긴급 회의를 열어 좌절감을 표출할 뻔했다. 정신이 나갔어?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셨다. 건강보험도 연금도 보장도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안정된 직장을 그만둔 건가요? 직장을 그만둔 건 아니에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맞아, 내가 다른 바보 같은 일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처럼. 아빠는 팔짱을 끼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또 다른 환산입니다. 아, 그럼 말해봐, 내 천재 아이야. 이번에는 뭘 먹고 살 거야? 내 동생 타이슨이 희죽희죽 웃었다. 내 수고로 말미암아 내 여동생 사브리나는 한숨을 쉬며 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없다는 듯이 느긋하게 핸드폰을 스크롤했다. 뭐든지 할 수 있어, 체니즈. 하지만 파산할 때 와서 돈을 빌리지는 마.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가 단 한 달 만에 $100,000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주요 기술 회사로부터 $5,000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걱정 마.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일어섰다. 이 집에는 누구의 돈도 필요 없어요. 한 달 후 사브리나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사브리나, 여유가 있어? 얘기할 게 있어.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중요한 일이 없으면 문자를 보낼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만나야 해요. 심각. 그녀가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말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나는 회사 근처의 커피숍으로 차를 몰았다. 내가 들어갔을 때 사브리나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두 손은 서로 얽혀 있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앉아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브리나는 입술을 오므리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해고됐어. 나는 눈을 깜빡였다. 뭐? 은행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네가 첫 번째 명단에 있잖아. 난생 처음으로 나는 그녀가 정말로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거기서 8년 넘게 일했어, 체니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미소였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 당신이 망상적이고 파산할 거라고 말하면? 사브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 실업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후회하는 눈으로 눈을 가졌다. 틀렸어, 알았지?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당신을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널 얕보는 게 아니야. 온 가족이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 타이슨, 다들 널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몽상가라고 생각하잖아. 사브리나는 나를 마주 볼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건데? 나는 팔짱을 끼고 날카롭게 미소를 지었다. 지금 구직 신청을 하시는 거죠?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들었다. 우리 회사는 회계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가족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엄마, 아빠, 타이슨, 그들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나는 일어서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약간 의심스런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자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저는 온 가족이 저를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침묵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잠깐만요.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셨다. 농담해? 아니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금융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브리나는 재무관리자로 일할 것입니다. 타이슨이 배송을 담당합니다. 엄마가 고객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창고 관리자로 일할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비웃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이 직업을 받아들이거나 이 집이 은행에 넘겨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온 가족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파일 더미를 놓았다. 이건 계약이에요. 모두가 서명하면 가족의 빚을 갚고 이 집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모든 사람이 제 직원입니다. 1년. 권한이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탁자를 둘러보며 기다렸다. 사브리나가 제일 먼저 펜을 들고 사인을 했다. 타이슨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명했다. 어머니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수화를 하셨다. 아빠가 마지막입니다. 정말 이 집을 구할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는 한숨을 쉬고는 펜을 집어들었다. 알았어.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들은 나를 비웃었다. 그들은 나를 놀렸다. 지금은 나를 위해 일합니다. 끝이자 시작. 3개월 후 사브리나는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계약을 체결했다. 타이슨은 배송 효율성을 40% 높였습니다. 엄마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보러 왔다. 아빠 말씀이 틀렸어요, 제니스.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네가 자랑스러워. 나는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네가 자랑스러워. 그날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난 곳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저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상황이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었다. 아버지는 딸의 고용인으로 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정말 월요일 아침에 인사회의에 가도록 하셨어요? 아버지는 발장을 끼고 내가 창고 구역을 걸어갈 때 얼굴을 찌푸리셨다. 아빠가 창고 관리자이고 모든 감독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3년 동안 영업사원으로 일했나요? 나는 멈춰서서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 3년 덕분에 지금 당장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월급을 받는데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아빠는 입술을 오므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다음 일을 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타이슨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장 창고로 가야 해. 무슨 일이에요? 미첼의 중요한 선적이 지연된 이유는 배송 프로세스를 변경했습니다. 나는 창고로 달려갔고 창고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타이슨과 선적팀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 나는 걸어갔고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데이터를 참조합니까? 수송팀과 상의는 해봤니? 아빠는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경험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알려줘요. 나는 실망한 듯 고개를 젓고 있는 타이슨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나는 발장을 꼈다. 아빠는 자신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3일 동안 증명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3일 후 저는 팀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큰 화면에 2개의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1. 기존 배송 방식, 평균 배송 시간 48시간, 운영비 indulge per. 2. 아빠의 길, 평균 배송 시간 72시간, 운영비 3,500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지금 그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침묵을 지켰고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사브리나가 레이업을 성공시켰다.
그녀는 부동산 회사와 큰 계약을 제안했지만 조건을 다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50%를 선불로 지불합니다. 나머지는 그들이 만족할 경우에만 지불됩니다. 그들이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할 경우 우리를 보호할 조항은 없습니다. 나는 사브리나를 회의실로 불렀다. 이것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종이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왜요? 사브리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상품을 받은 후 계약을 취소하면 매출의 50%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을 거야. 그녀는 팔짱을 끼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브리나, 나는 너를 비현실적이라고 조롱하곤 했어. 이제 누가 비현실적인지 알겠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렇군요. 재협상할게요. 사브리나는 처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가족 저녁 식사를 주최하셨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또 다른 싸움을 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거리가 전혀 없었다. 아버지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셨다. 사과하고 싶어요.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너 얕본 건 잘못이야. 당신이 단지 몽상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브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도 틀렸어요. 타이슨은 잔을 들어 올렸다. 당신의 회사는 정말 훌륭합니다. 어머니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얹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체니스. 그들은 처음으로 저를 더 이상 어리석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석 달 전 그들은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존중해 줍니다. 하지만 저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란 것을 압니다. 가족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귀를 기울였고 사브리나는 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타이슨은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잊은 한 가지는 사람이 통제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역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이메일을 뒤지고 있는데 타이슨이 내 사무실에 불쑥 들어왔다. 당장 창고로 내려가야 합니다.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또 무슨 일이야? 아빠가 창고팀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나는 아래층으로 달려가 창고 문을 열었고 자신 있게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저는 이 방에 있는 누구보다 오래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내 딸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회사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아, 그래서 이 회사는 더 이상 CEO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나는 팔짱을 끼고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눈을 깜빡였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난 그냥 널 도와줄 뿐이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걸어가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요, 난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회사를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했고 타이슨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는 사업가이셨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우리 아빠의 회사가 아닙니다. 내 뒤에서 걸을 수 없고 직원들과 사적인 회의를 할 수 없으며 내 동의 없이 정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단지 당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 눈에는 타협의 기색이 역력했다. 정말로 돕고 싶다면 시스템에서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시스템이 아니야. 창고 안의 공기는 조용했다. 마침내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전체 이사회를 소집했다. 아빠는 식탁 끝에 앉으셨고 처음으로 회의에서 아무 힘도 들지 않으셨다. 오늘 저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나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경영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멘토 역할을 하고 젊은 직원들이 리더십 위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하시는 건가요? 나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변화할 의향이 있다면 여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았어. 노력할게요. 그날 밤 나는 프린스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프린스, 오늘 정말 잘했어. 오늘 저녁은 밥 먹으실 건가요? 축하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프린스는 바로 이해했다. 왕자 지아딘? 둥바이. 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놓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이미 그곳에 앉아서 와인잔을 생각에 잠긴 채 바라보고 계셨다. 사브리나와 타이슨도 거기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나를 놀리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네가 네 회사에 있는 걸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단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헛된 꿈을 쫓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말을 계속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해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잘하고 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다. 우리 모두 네가 자랑스러워, 체니스. 타이슨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당신의 회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사브리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은 배우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식탁을 둘러보며 따뜻한 무언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모두 감사합니다.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다음 주 훈련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웃으셨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정말 안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력할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난 내 가족이 더 이상 반대론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락한 지 3개월 후 나는 가족이 함께 일하는 방식에 진정한 변화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고객 서비스 책임자로 승진하여 성장하는 팀을 관리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자신감이 커졌고 금융 분야에서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슨은 최고의 창고 관리자 중 한 명이 되었고 한때 내 꿈을 비웃었던 아버지는 이제 회사가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것을 돕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린스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해. 침착해? 나 걱정하시잖아요. XYZ가 드림박스를 5천만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방금 제출했습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들은 그것을 모두 다시 사고 싶어 합니까? 프린스,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CEO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나는 전화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것은 많은 기업가들이 꿈꾸는 것, 즉 거대한 매각 제안, 인생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 저녁 식사를 주최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자를 둘러보며 말했다. 모두가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래서 뭘 원하세요? 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나는 내 자신을 증명하는 데 평생을 보냈지만 내가 놓아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아버지는 칼을 내려놓고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저는 제 꿈이 환상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당신의 꿈이라면 팔지 마십시오. 단지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브리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신이 당신의 직업에 정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하다면 답이 있는 거죠. 타이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탁자를 둘러보며 깨달았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산을 만들기 위해 드림박스를 만들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저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프린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XYZ에게 드림박스는 판매용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프린스는 웃었다.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나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드림박스는 저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사 인수 제안을 거절한 지 일주일 후 나는 드림박스 사무실에서 특별한 가족 회의를 열었다. 이곳에선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한다면 가족으로서 헌신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에 대해 가장 회의적이셨던 아버지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지만 저는 단순한 몽상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리더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나아간다면 나도 계속 가고 싶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고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이 퍼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타이슨이 덧붙였다. 이곳은 더 이상 저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온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사브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드림박스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창문 너머로 도시를 내다보았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드림박스는 더 이상 제 꿈이 아니라 온 가족의 유산입니다. 몇 달 후 나는 드림박스 엔터프라이즈의 첫 번째 국제기자회견 무대에 섰다. 몇 년 전만 해도 몽상가가 설립한 회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다. 나는 맨 앞줄을 내려다보며 우리 가족, 즉 부모님, 타이슨, 사브리나가 모두 드림박스의 자리를 잡았다. 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날 정말 믿어. 프린스가 내 손을 더 꽉 쥐며 속삭였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진 기분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드림박스가 런던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 사무실을 출범했다는 중대 발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가족이 있고 우리는 함께 제국을 건설할 거예요.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 서 있는 가족을 보았을 때 나는 뭔가를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내 꿈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해냈어. 나는 기쁨으로 눈을 빛내며 말했다. 엄마는 목이 메어 목소리를 높여 내 손을 잡았다. 아니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의심했던 아버지가 나섰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내가 그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알았다. 마침내 그는 내가 누구인지 보았다. 이제 우리가 함께 회사를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타이슨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나를 믿어주던 프린스에게 의지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속삭였다. 무엇에 대해서요? 꿈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는 이것이 종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